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또 그만큼 쉽게 지나가 버리는 것이 젊은 날이라는 걸 그 시절엔 알지 못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조그만 살림을 꾸려가던 그 시간들 속에서 사람은 저도 모르게 자신을 조금씩 접어넣기 시작한다. 처음엔 그게 얼마나 작은 일인지도 모른 채 남편이 말이 없는 날이면 먼저 눈치를 살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날 저녁은 내 감정을 어디엔가 서랍 속에 밀어넣고 아이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는지도 모른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식구들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차렸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밥상을 비우지 않으려 했다. 말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앉는 날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가족인데,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 참음이 언젠가 빛을 발할 거라고 믿었다. 다 주고 나면 그 마음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미덕이라고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믿음이 순수했던 만큼 또 그만큼 홀로 외로운 믿음이었다는 걸 느낀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다만 그 사랑 안에 자신이 없었다는 것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가 성인이 되던 해 집 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대학을 보내고 취직을 시키고 결혼을 치르고 나서 문득 집 안을 돌아보면 이상하게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처음엔 편안함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드디어 내 시간이 생겼다고 잠깐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 고요 속에서 전화기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아이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는 날이 이틀, 사흘, 일주일이 되어도 먼저 전화를 걸기가 어려웠다. 바쁠 텐데, 힘들 텐데, 내가 귀찮게 하면 안 되지. 그 생각이 습관처럼 자리를 잡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너무 오래 그렇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르게 행동하는 법을 몰랐다. 명절이면 아이네 식구가 오기는 했다. 왁자지껄하게 밥을 먹고 어느새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녁이 되기도 전에 돌아갔다. 그 뒷모습을 문 앞에서 바라보다가 문을 닫고 돌아서는 그 순간의 감각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섭섭하다고 할 수도 없고 외롭다고 하기도 민망한 그런 감정이었다. 오랫동안 가족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중심이 이동해 있었다. 아이의 중심은 이제 자신의 가정이었고 남편의 중심은 자신의 취미와 일상이었다. 그 이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남겨진 자리에 서 있는 기분은 어쩔 수가 없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서운한 마음을 꺼내어 보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을 어디에도 말하지 못했다. 말했다간 작은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 자식에게 짐이 될 것 같아서 또다시 속으로 삼켰다. 그렇게 삼켜온 말들이 쌓여 어느 날부터는 무엇이 서운한지조차 잘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말하지 않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했다. 참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다. 그런데 조용한 저녁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내가 말하지 않는 동안 상대방은 내가 괜찮다는 걸 알았을까? 아니면 그냥 내가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건 아닐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라는 믿음은 어쩌면 상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나에 대한 기대였는지도 모른다. 나의 마음이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헌신적인데 그걸 알아주지 않을 리 없다는. 하지만 세상은 가족이라 해도 표현하지 않은 마음을 읽어내는 일에 그리 능숙하지 않다.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벅차다. 그러니 말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없었던 것이 되어버렸다. 바라던 것들도, 힘들었던 것들도, 고마웠던 것들도 모두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점점 작아지는 자신이었다. 어느 날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젊은 날의 자신을 한참 바라본 적이 있었다. 그때의 눈빛이 지금보다 훨씬 또렷하고 생생했다. 무언가를 원하는 표정이 있었다.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얼굴이었다. 그 얼굴이 언제부터 사라졌는지 정확히 말하기 어려웠다. 조금씩, 너무 조금씩 사라졌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노년에 접어들면 지나온 날들이 새로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흐릿했던 것들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떠오르고 당연하다고 넘겼던 일들이 새삼 마음에 걸린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머무는 것은 말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기억이다. 그때 한 번만 말했더라면, 싫다고 했더라면, 이건 힘들다고 했더라면, 그 한마디가 관계를 망칠 거라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그 침묵이 오히려 관계를 흐릿하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는 안다. 경계를 그어두지 않은 것도 그렇다. 자식이 어려울 때 내 노후 자금을 내주었고 다시 갚을 거라는 말을 믿었다.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지만 그 후로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서로 불편해졌다.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어버렸고 남은 것은 어색함과 서운함이었다. 선을 그어두었더라면 차라리 더 깔끔했을 텐데 내 시간을 너무 쉽게 내주었던 것도 마찬가지다. 아이가 부탁하면 언제나 된다고 했다. 피곤하거나 다른 계획이 있어도 그냥 된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아이도 남편도 내가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 자신도 그걸 잊어버렸다. 후회는 늦게 온다. 한창 바쁘게 살던 시절엔 보이지 않다가 조용한 시간이 생겨서야 비로소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더 아프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위에 놓인 후이기 때문에 마음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는다. 다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제는 조금씩 받아들이게 된다. 그 말이 처음엔 낯설다. 평생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나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 어쩐지 죄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조용히 생각해보면 나를 잘 돌보는 것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나은 내가 되는 일이라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실감하게 된다. 불편한 것은 불편하다고 말해도 된다. 싫은 것은 싫다고, 힘든 것은 힘들다고 조용히 한마디 할 수 있는 용기. 그게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진실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서 쌓인 오해보다 서툴러도 꺼낸 말 한마디가 오히려 서로를 더 가까이 데려다 주는 경우가 많다.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다. 자식이 오지 않는 날도 괜찮다. 전화가 없는 날도 괜찮다. 그 고요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을 다시 만날 수 있다. 좋아하는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오랫동안 뒷전에 밀려있던 작은 바람들을 이제는 천천히 꺼내어도 된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시작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시작이라는 것이 꼭 크고 화려한 변화일 필요는 없다. 오늘 저녁 밥상에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하나 올리는 것, 오래 보고 싶었던 책을 꺼내 드는 것, 아무도 없는 오후에 창가에 앉아 햇살을 오롯이 느끼는 것, 그런 작고 조용한 순간들이 모여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가는 일이 된다.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다.